반갑습니다. 오늘 임제어록 시간이죠. 9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그 임제어록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한 4시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임제어록 끝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수반야경, 금강반야경, 문수반야경, 그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김태환 선생님이 역주한 책인데 그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야부 경전인데 그 반야경 안에 뭐 반야심경,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금강경, 그다음 문수반야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 계통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금강반야경, 그 금강경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문수반야경은 또 금강경하고 조금 다른 건데 그 요지는 이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 그 우리가 이제 어록이나 경전을 이렇게 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르침의 정수가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금강경, 그 대승경전 몇몇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각자 한 부씩 사서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그다음에 그 자기 틈틈이 또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군더더기가 없이 그 가르침을 이렇게 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사서 이렇게 그 간직할 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같이 보면서 공부했으면 하고요. 그 반야부 경전은 이제 가장 우리가 특징적인 것이 공사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실체성이 없다, 환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방편인데, 그래서 환과 같다라는 어떤 어떤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게 실제 한다라는 그 어떤 맹목적인 믿음 하에서 우리가 그 집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실체 그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 이름일 뿐이다. 금강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항상 변화한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무유정법,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다, 남이다, 아니면은 뭐, 산이다, 강이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게 과연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그 가운데 하나의 인연이라도 없어버리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다양한 각도에서 무상함, 변화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꽃을 본다. 그러니까 이 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경험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알매 정보가 지금보다 적거나 아니면 많거나, 그 다음에 또 지금 내가 이거를 경험하는 이런 감각적인 어떤 그 감도가 떨어지거나 예민하거나에 따라서 다른 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게 지금 멀리서 보는 분들은, 특히나 뭐 영상을 통해서 멀리서 보는 분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좀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게 진짜 종이로 만든 건지 아니면 실물인지도 하지만 감별할 수 있지만, 또 멀리서 이거 뭐 카메라 앵글이나 아니면 멀리서 이게 이 화소가 많지 않은 걸 볼 때는
또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양 받아들여서 항상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있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한 경험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알고 살지만 또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시력적으로 더 예민한 사람이거나 하여튼 조건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지금의 조건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뭐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게 이제 객관적인 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그 우리가 이 꽃을 경험할 때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어떤 우리 그 기본적인 그 학교 공부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눈 밖에 있는 사물이, 응?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물이 드러나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눈에 투사돼서 망막에는 거꾸로 비쳐요. 우리가 눈에 망막에 이제 비칠 때는 지금은 이렇게 꽃이 위로 솟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망막에 비칠 때는 이제 거꾸로 비친다고 우리 배웠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경 전달 물질로 전기 신호로 뇌에 전해져서 그게 이런 식의 꽃이 있다라는 어떤 사실처럼 우리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덩어리가 그 뇌 안에 있는 것인지 뇌 밖에 있는 것인지, 응?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 육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밖의 사물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산하대지가 우리는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연이 이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이게 그냥 그러니까 찰나 우리가 조건이 달라지죠.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어떤 그 감각적인 어떤 감도도 달라지고 지식도 달라지고 이거에 대한 느낌도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한 뭐 좋은 아름다운 기억처럼 아니 아름다움으로 꽃이 표상되지만 어떤 사람은 꽃에 대한 상처나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꽃을 쳐다보기도 싫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각자의 인연 따라 각자의 그림을 그리고 살고 있어요. 각자의 인연 따라서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질이나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그 자기 규정이나 안 지식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감도나 감각적인 예민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하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양 우리는 믿어버리죠. 이런 예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미각이 발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한 경험이 아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미식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끼니 허기를 채울 정도로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게 미식가라 가지고 맛있는 거에 대한 이 민감성이 발달돼 있어서 저하고 다른 식의 어떤 음식관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물이나 경험을 하더라도 각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치 화가가 그리는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성이 묻어나고 자기의 어떤 사상이 묻어나고 거기에다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가 이게 각 그림을 화가들은 다 각자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 만물을 다 각자의 그림으로 각자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경험하는 사실인 것 마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번뇌를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나 경험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철석같이 믿고 뿐만 아니라 그걸 남한테 또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고 이제 옳고 그름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막 전쟁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화가가 그 모든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지만 다 똑같은 캔버스 위에 그림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림이라는 거는 똑같은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아무런 물감이 묻어 있지 않고 형태가 묻어 있지 않고 그 깨끗한 그 캔버스 위에 각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다양한 경험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다양하고 또 다양한 차별성이 있으면서 또 그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러니까 너무도 그림을 빨리 그리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서. 그래서 찰나찰나 뭐 이게 시간으로도 잴 수 없는 그런 간격으로 막 다양한 찰나찰나 그러니까 성주 괴공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긴 시간에 100년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중에 특히나 어떤 기억, 생각으로 잡는 그런 것을 고정화시켜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내면에 이제 고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그 물의 속성인데 물을 그 얼음처럼 얼려가지고 가슴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이미지이거나 관념이거나 감정적인 어떤 그 패턴이거든요. 형태거든요. 그 감정의 어떤 반응 패턴들, 사유의 어떤 반응 패턴들, 고정화된 것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딱 규격화 시켜가지고 담아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게 그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뭐가 정해진 게 없고 그 정해진 어떤 그 틀이 없는데 자꾸 테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장애를 느끼고 사실은 뭐 장애를 느끼더라도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허상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번뇌라는 고통이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큰 우리한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어떤 그 선물과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통이라는 게 나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피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짜 진실에 들어가고 진실에 눈 뜨는 어떤 여정 가운데는 번뇌는 어떤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전멸등, 그러니까 경고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위험한 상황, 위급 상황에서 그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뭔가 마음의 장애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엽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답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신호거든요. SOS라 SOS.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이게 뭔가 허전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번뇌라고 느끼는 것들은 이런 전멸등인 거예요. 지금 뭔가 착각을 부여잡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신호로 해서 신호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그 전멸등이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그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데 가만히 그 불빛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신호가 돼가지고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야말로 법에 눈을 뜨고 법답게 살아가는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진짜 진정한 어떤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웬만한 깜빡이 등은 잘 안 봐요.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사이렌이 울려야지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려 하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 번뇌에 익숙해져 있어요. 가벼운 어떤 번뇌들 있잖아요. 그 가벼운 불편함은 뭐 삶이 원래 그런 거려니 하고 그냥 치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자기 어떤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어떤 존재의 위기감을 느낀다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절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나를 지탱해준 삶의 기반이 완전 무너진다거나 이런 어떤 결정적인
존재의 불안, 존재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사실 그런 정도의 경계가 닥쳐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거든요. 아니면 생사,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신호를 느낀다거나.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연령이 높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생리적으로 이게 임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적당히 우리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대치할 수 있는 번뇌를 잊을 수 있는 그런 좀 처방들이 좀 있거든요. 약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여가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그거는 뭐냐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잠깐 번뇌가 일어나는 생각을 다른 식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뿌리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뭐 감기약 처방이나 같은 거야. 사실 우리는 감기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증상 예후만 이렇게 좀 완화시켜 주죠. 감기 걸리면 콧물 나니까 코 안 나게 하는 약. 치료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않고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약효가 있을 때는 이 공부 안 해요. 너무 즐거움이 너무 많거든요.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다른 식의 어떤 뭐 정신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게 결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죽음을 그게 영화가 대체해 주지 않고 뭐 다른 어떤 즐거움거리들이 대체해 주질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야가 맑아지고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점점 탈락하면서 있는 그들의 법을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캔버스를 안 보잖아요. 그죠? 그림 그려진 색채나 형태나 그거 보지 어디 전시회 가서 캔버스 보러 왔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그림은 진짜 뭐 순간순간 그려졌다 지워졌다 이게 그래도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은 잉크가 묻어있기 때문에 자취라도 남는데 이거는 사실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이 다이나믹한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다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습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던 내용과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똑같은 건 없어요. 똑같다라는 건 생각일 뿐이에요. 미세하게든 어떻게든 내가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그림이 우리는 내가 그린다라는 것도 어떻게 공부 과정 중에 뭐 방편의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조차도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 이 나라는 존재조차도 우리가 이 분별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분별이 그리는 거예요. 분별이 그리고 있어. 분별. 우리가 분별한다 하거든요. 이 분별이라는 게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간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꾸 조각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컵이다, 사람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이게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나라는 분별이 있고 법문이라는 분별이 있고 듣고 있다라는 분별이 있고 행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그 분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어적인 분별이 있는 것이고 문자적인 소리적인 분별이 있는 거잖아. 음성적인 분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이 시각적인 분별이 있는 것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런 식의 이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거와 같아. 우리가 이게 조각조각 난 어떤 조각들을 막 꼬매 가지고 이어서 막 이렇게
옷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의 조각조각 난 거를 이렇게 오토매틱이 아니야. 응? 수동. 그러니까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이게 사실 통으로 보면은 이게 분리가 없는데, 이게 통으로 보면은 분리가 없는데 생각으로 쪼개서 또 그걸 또 잇는다고. 그렇죠? 너, 나 쪼개서 거기에 행위 연결 붙어가지고 그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뭐뭐를 하고 있다라는 작은 세계를 창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참 묘해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무엇이든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거를 갖고 자꾸 이렇게 인형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남과 얘기하고 있고 무슨 뜻을 전달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자꾸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어,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원래는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를 보면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자꾸 이것이 지 혼자 심심한가 봐. 막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유희처럼. 실체 없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성, 끊임없는 이 창조성은 우리가 지금 창조된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 무상한 것을 창조하고 있는 창조성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순간순간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일어나고 있고 감각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어난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이 하나로 탁 엮어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객관화된 사실처럼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난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일어난 분별에. 근데 그것을 더 면밀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순간. 그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이라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꽃이 우리 몸 밖에 있는지 뇌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처럼 정해진 어떤 장소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다 해도 벌써 그림자인 것이고 바뀌다 해도 그림자인 것이고 사실 그래서 이런 뭐 창조성이 있다는 둥 마음이 있다는 둥 이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벌써 이것도 분별된 거예요. 분별된 거 아니다 바뀌다 마음이다 뭐 창조성이다. 근데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깨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창조되고 있잖아요. 깨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깨어 있으니까 생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이게 공부가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벌써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인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이것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안다 그러면 아는데 빠지고 안다는 거에 빠져들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거에 빠져들어요. 미흡합니다 그러면 미흡하다는 그거에 빠져들어요. 아니 확실합니다 그럼 확실한 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나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하다는 어떤가에 빠져든 분명함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불분명할 때 분명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지 않습니다 할 때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할 때처럼 의심스럽지 않은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다고. 오히려 더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괴롭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괴로운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생생하게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긍정적인 거기에서 그 상에 빠져가시고 그것이 공부라고 착각하는 그 법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일이 없고 뭐 그런 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불편하고 아니면은 편안하지 않은 것이 더 가까워. 왜? 우리는 편안하면은 편안한 상에 머물 확률이 더 높아. 불편하면 안 머물려고 하거든요, 그 상에. 오히려 그게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 이거는 어떤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하다 해도 편안한 일이 없고 불편하다 해도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해도 편안함에 머물지 말라고, 불편해도 불편함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머리로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참 머리가 좋다라고. 저 하나도 머리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체에, 그러니까 요체니 뭐 마음이니 하여튼 이거에 통하면요, 모든 말이 이거를 증명한다는 거를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장애가 없는 거예요. 뭘 많이 알아서 그렇게 막 여러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뜰 앞에 잣나무라 하지, 마음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똥막대기를 하지, 마음이라고 안 하고. 무슨 말이든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든. 마음이라는 말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짜 휴지 조각이든 꽃이든 컵이든 뭐 아니면은 삿대질 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이거 이 손가락 드는 게 법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거 삿대질 하는 거 몰랐어요, 여러분? 응? 이거 삿대질 하는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고고하게 손을 드는 거나 삿대질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드는 것만 직지하는 것이고, 당신 말이야 하는 건 직지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당신 왜 그래 하는 게 이게 직지하는 줄 몰랐냔 말이에요. 비난하는 게 직지하는 줄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 마음을 따는, 우리는 긍정하는 거는 뭐 공부라고 착각하고 부정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착각하잖아요. 응? 그 둘 다 착각입니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다 이것인 것이고, 옳거나 그르거나 다 이것인 것이고, 맞거나 틀리거나 다 이것인 것이면, 이해의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 옳거나 그르거나 다 이거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기도 되겠네. 이거는 이해하는 사람. 이제 옳거나 그르거나 다 이것이면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구나 하는 게 초심자. 진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아직 공부가 밝지 않은 사람. 더 이게 어떤 더 차별적인 어떤 아직 차별치까지 드러나지 않은 평등성에만 머무르면서. 엊그제 그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귀농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마당에 잡초를 뽑는 일인데 잡초를 왜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게 아주 좀 상징적인 비유적인 얘기거든요. 왜 잡초를 뽑아야 돼요? 잡초나 그냥 꽃이나 다 똑같은데 왜 이걸 맨날, 그러니까 시골 생활을 하면은 아실잖아요. 뭐 뜰에 잡초가 막 그냥 뭐 일주일만 지나도 막 잡초가 자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뽑는 일이 일인 거야. 그게 뭐 정원을 가꾸든 아니면 뭐 밭을 어떻게 농사를 짓든 간에 잡초를 뽑는 일이 일인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너무 잡초와 꽃이 너무도 다른 거였는데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잡초도 이거고 꽃도 이것인 거라. 그거 왜 맨날 그걸 뽑아야 돼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잡초나 꽃이나 아니면 잡초나 뭐 약초나 다 똑같은 건데 왜 맨날 이게 피곤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이제 평등성만 들어가는, 이게 평등성에 치우친 거죠. 여기에 평등한 그 캔버스에만 있는 거야. 그림의 다양한 모습을 아직 감상할 그런 안목이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중에 되면요, 잡초 잘 뽑습니다. 왜냐면 이로운 거는 잘 행하고 있고 해로운 거는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전과 다른 게 뭐냐면 되게 충실하게 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뭔가 그 번뇌가 없기 때문에, 꺼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를 그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 쓰고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옳은 일에도 매이지 않고 선한 일에도 매이지 않고 악한 일에도 매이지 않고 옳지 않은 일에도 매이지 않고 그냥 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 인연에 충실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활발해요. 가벼우면서 활발해. 산뜻하면서 활발하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합니다. 그게 진짜 불이법인 거예요. 불이법. 우리가 그 반야부 경전 앞에 뭐 공사상이다 하는데 진짜 공은 깨어있는 공이에요. 깨어있는 공이라는 건 할 거 다 하는데 자취가 없는 거예요. 자취가. 그러니까 잡초도 잘 뽑고 꽃도 잘 가꾸는데 선한 일도 잘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매이지가 않아. 자취가 없어.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도 없고 나쁜 일을 안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 인연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죠. 그냥 뭐 잡초나 뭐 꽃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의 초기에는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분별에 떨어져 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세계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차별지가 어디서 깨어나냐? 평등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평등지에서 힘을 얻으면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삶을 떠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눈앞에 펼쳐진 삶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맑게 보게 되고 밝게 보게 되고 더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고 더 실체 없음을 잘 봐서 주어진 인연을 아주 충실하게 잘 살아가게 됩니다. 뭐 뒤에 꺼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꺼리는 게 없이.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는. 그래서 근데 그 공부 과정 중에 그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심경의 변화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공부가 깊은 단계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 소화가 안 돼. 근데 그 소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 내가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를 알고 그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면 돼요. 그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자리에 이렇게 드러난 여기에서 자기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문은 아무래도 조금 좀 앞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공부가 앞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듣다 보면 이해는 될지언정 자기 삶의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 차이를 내가 지금 머리로만 공부했지 제대로 이게 수용이 되지 않고 삶에서 구현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때는 뭐냐면 뭔가 걸림이 생길 때야. 뭔가 불편함이 생기는 거는 분명히 이게 이거라는 걸 알겠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불편함도 이거고 불편하지 않음도 이건데 그래도 불편해. 그건 뭐냐면 그냥 머리로서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 순간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내 삶의 불편함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때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은 그 상태를 두 가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이런 식의 마음의 번뇌를 치유해 주지 않아. 딴 데 가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솔직하게 보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머리로 공부해 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를 불편함도 이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됐다면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불편함이 이거야 라는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그 불편함이 이것이라 못 받아들일 게 어디 있습니까? 회피할 게 어디 있어? 조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편함도 이것이라는 번뇌도 이것이라는 보리 즉 번뇌고 번뇌 즉 보리라는 그 말을 진심으로 수용을 한다면 그걸 못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머리로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수용하지를 못하고. 그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게 뭔가 거부감 없이 이해가 됐다면요. 그게 자기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진실로 이해가 아니라 진짜 수용이 되고 있는지. 응? 진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 단지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다가 아직도 내 번뇌가 해결되지 않았네. 딴 데 가도요.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거기 가서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 밖에 자기를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가 뭐 진짜 마술사가 짠 하고 마술 부리듯이 딱 뭔가 터치 하나 해가지고 그 말끔히 마음속의 번뇌를 해결해 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못합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돌아봐서 자기 스스로 등을 밝히라고 부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자등명, 자기 스스로 불을 밝히는 것이 밖에 사람이 없어요. 밝혀줄 사람이 없는데 뭐 선지식이니 그 스승이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네 스스로 불을 밝혀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내자.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게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그거를 느끼고 그 공간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보는 것이 진짜 여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안내를 들었으면 자기가 맛을 보고 봐야 돼, 직접.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 진짜 자기가 그러고 수용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그게 공부를 솔직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지 말고. 진짜 수용하고 있는지, 진짜 자기의 그 기존의 어떤 판단이나 그 편견을 다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변명하고 있지 않는지, 남 탓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진짜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 그 벗겨지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적나라해져 가지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어떤 판단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공부거든요. 여전히 판단하는 주체가 남아있으면 그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면은요, 진짜 어디 가서든 다 공부를 합니다. 어디 가서든.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어떻게 바꿔줄 뭔가를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과연 이 말씀이 진짜 옳은 것이라면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 삶을 비춰보는 등불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안내하는 사람은 밖에서 찾지 말라고 얘기하지, 밖에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안내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둘이거든. 이분법이거든. 이원성이거든.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거예요. 밖에 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거는 외도입니다. 외도. 도를 밖에서 구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도 밖에 있는 일이에요. 도는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이 세상에 이 자기밖에 없다. 진정한 자기가 뭐냐? 나와 남까지 비추고 있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잘 보시라고. 남이 있다 하면 내가 남이 있다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어찌 남이 있겠습니까? 그 한 생각 의지하지 않으면 어찌 남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있다 그러면 하늘이 있다라고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어찌 하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자기 분별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잘 보시라. 한 생각에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에. 분별해서. 지금 한 생각. 그래서 공부, 특히나 이제 이런 오해들은 있거든요. 그 불교나 이런 가르침들은 현상을 다뤄주지 않고 오직 그 현상의 이면만 얘기를 한다. 그럼 사회의 문제를 다뤄주지 않고 사람의 감정의 문제를 다뤄주지 않고 각자 처한 위치의 어떤 현상적인 장애를 다뤄주지 않고 그거는 다 그냥 퉁쳐서 무심하게 보라 하고
판단하지 말고 보라 하고 그냥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만 돌이켜 보게 한다. 그거 어떻게 사는데 유용하겠냐? 아니죠. 근본이 드러난 상태에서 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상을 보는 거는 그거는 그냥 착각만 더 증폭시킬 뿐이야. 이것이 정체가 뭔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은 나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는 다 이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이룬 업적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선한 뿌리인지 악한 뿌리인지 그게 밝혀져야 나의 일이 선한 성취가 되고 악한 성취가 될 텐데 그게 나의 뿌리가 선한지 악한지 모르는 이게 그러니까 독인지 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써보십시오. 독을 쓰면 온 세상에 독을 퍼뜨리는 일이 되는 거야. 네? 그렇지 않나요? 선이 아무리 선의로 자기 딴에는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았지라고 생각해서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독약을 나눠준 거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도 그냥 뭐 인연이다.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뭐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이런 일이 있다라고 뭐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이게 그러니까 인연 공부에는 인연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독을 푸는 건지 아니면은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건강한 약을 푸는 건지 알 수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이게 좀 환장할 노릇입니까? 그 근본이 밝혀져야 돼. 내가 누군지, 세상의 근본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고 나서 인연 따라 쓰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면서. 마치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삶을 무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법이라는 거는 이게 이 모양 없는 법만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토대 위에서 차별 세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가 급선무냐, 이거예요. 뭐가 급선무냐. 근본이 드러나는 게 급선무, 평등지가 드러나는 게 급선무. 캔버스가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겁니까? 그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이게 실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밝히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진짜 뭐 땅에다 그리는지 하늘에다 그리는지 캔버스에다 그리는지 어디에다 그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성을 깨치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착각을 더할 뿐이다. 근데 각인 상태에서 이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 있는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발을 딛고 사방팔방 자기 인연 따라 이렇게 장애 없이 살아야지 있는 그대로의 법성에 충실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섬찟해요. 이 공부 안 했으면 어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 지금. 그러니까 뭐 옛날 선사들은 머리에 불 붙듯이 하라 하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막 머리에 불 붙듯이 해야 돼 그러면 또 안 돼. 그건 또 자기 막 어떤 기존의 어떤 강화돼 있던 자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미묘한 공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기본 바탕이 본질이 뭐냐? 본 바탕이 뭔가를 깨쳐야 되는 것이라면 그럼 그거는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이게 평등성이라면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살지 못해요. 미래 살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어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깨달음도 현재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보통 의식의
부합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거를 좁혀보면 우리는 과거를 살지 못하고 미래를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과거도 기억인 것이고 미래도 상상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냐? 과거라는 기억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미래라는 상상의 뿌리는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라는 내용으로 미래라는 내용으로. 그럼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분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차별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인데 근데 과거도 미래와 다르듯이 차별지어지죠. 분별되어 있죠. 테두리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일어난 분별상이죠. 과거라는 상, 미래라는 상, 현재라는 상. 근데 더 시야를 좁혀서 더 들어가면 뭐냐? 순간순간 과거라는 생각, 미래라는 생각, 현재라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과거에 내가 어땠지 하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나 지금 꽃이 아름답다 하는 거나 똑같은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지금 순간순간 여러분 순간순간 제 말 따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있죠. 그렇죠? 찰나 지금 일어나고 있죠. 순간순간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순간순간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고 있죠. 이 움직임이 자각되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참 묘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법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설법이나 죽비의 설법이나 언어의 설법이 여러분한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기가 지금 생각할 필요 없이 똑같은 바탕입니다. 여러분의 더 모든 존재나 생각이나 느낌 이전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소리 이전 자리나 생각 이전 자리나 느낌 이전 자리는 다 한 자리입니다. 하나입니다. 지금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이 자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냥 있죠? 있잖아요. 찾으려 하지 말고 머리 돌아간다. 있잖아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도 일어나거든요. 소리가 일어나듯이.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 나, 남, 세계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 항상 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항상 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도 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누구야 부르면 돌아보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보고. 근데 누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 경험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체험만 하고 있어요. 항상 이 깨어있음의 상태에 있어요. 항상 깨어있어. 우리는 저기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들어 있지만 본성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거를 뭔가 자각할 수도 있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 법은 항상 깨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망상은 누가 해요? 사실 망상은 없어요. 망상은 없어. 다 이게 법성이야. 이 자리에서 보면은 망상은 없어요. 모든 작용이 다 이 법성의 이 작용인 거예요. 이 깨어 있음인 거예요. 남녀노소, 하늘과 땅, 산하, 대지, 너나 모든 거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경험들 아니면 그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청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경험들, 생각의 경험들 다 이 하나의 마치 우리가 모양 없는 캠퍼스라고 하듯이 이거예요. 모양 없는 거울이 있다. 테두리 없는 거울이 있다. 대 없는 거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여기서 자꾸 비추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뭐 스크린과 같다느니, 거울과 같다느니, 무슨 캔버스와 같다니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의 감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비설신이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니비설신이가 이거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문 앞에서 자꾸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니비설신이로 잡으려는 그 습관성 때문에 그래. 이건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거 석가모니도 못 잡았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잡은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일이 이 안의 일이라는 게 자명해졌냐 그러지 않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막 나이 드시면 치매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치매 걸려도 법을 떠난 일이 아닙니다. 헛짓거리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라.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의식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네 하지만 이거는 항상 제정신이 아닌 적이 아니 제정신이 항상 제 기능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왜곡될 수도 없고 오염될 수도 그래서 오염될 수도 없다라는 거는 왜곡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잘못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현상의 병이 들지 본질의 병이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진면목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 다 낡으면 옷 갈아입죠. 마치 그런 거지. 현상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있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뭐 인간의 의식으로 보면 정상적인 옷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비정상적인 옷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변합니까? 그건 옷일 뿐인 거예요. 옷일 뿐, 현상일 뿐이라. 그러니까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비난받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 어떻게 비난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남이 칭찬한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칭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의연해지고. 말에 왔다 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상의 변화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게 돼. 왜? 나는 현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진정한 나 자신은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게 그게 나의 진면목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몸이나 마음에 나의 중심성이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몸이 나라고 여기면 몸의 변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이러이러한 것이 자아라는 그런 상에 빠지면 그 어떤 의식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에 엄청나게 사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업 다운 업 다운. 근데 그 마음 이전이에요. 몸 이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라는 어떤 정신세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세계 이전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정신세계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자꾸 밖에서 찾으니까 자기 마음을 보라고 마음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음도 아니에요. 마음의 영역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이전, 몸과 마음 이전 자리가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심, 진심. 여기에서 마음이 나오고 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어떠한 것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여기에서 마음과 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아니라 마음 하는 이것이고 몸이 아니라 몸 하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마음 하는 이것이 어찌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몸 하는 이것이 어찌 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몸을 드러내는 이것이 어찌 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서장에도 나왔거든요. 조론에서 하늘과 땅을 굴리는 것이 어찌 하늘과 땅의 굴림을 받으리요. 그렇죠? 몸과 마음을 굴리는 것이 어찌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으리요. 산하대지를 굴리는 것이 어찌 산하대지의 영향을 받으리요. 굴림을 받으리요. 구속을 받으리요. 모든 현상을 드러내는 이것이 어찌 그 현상의 굴림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자유야. 자유, 해탈. 자유, 어떠한 거에도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해탈. 그 해탈인데 비겁한 해탈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그 안에 있는데 자유인 거야.
모든 분별 세계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는데 근데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게 그게 진정한 해탈인 것이지 도망가는 게 벗어나 버리는 게 해탈은 아니죠. 그거는 회피지. 진정한 해탈은 뭐냐?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감옥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게 그게 해탈 아닙니까? 이 사바세계에 있는데 사바세계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바세계에서 자유로운 것이 그게 진정한 해탈 아닙니까? 그거를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면 탐진치도 이것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탐진치는 아니고 개정해로 닦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 성주개공, 생주이멸 그 모든 것이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울음이 없다, 웃으면서 웃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화 안 납니까? 화 나요. 화 나는데 화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딴 세계 얘기 같은 행위를 딴 세계 일 같은 느낌이 들어. 그걸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뭐 배우자가 연기하는 듯한 느낌. 예전에는 화와 동일시 돼가지고 막 너무 그게 자기를 진짜 막 화산 폭발하듯이 존재를 그렇게 막 그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렇게 막 그 화에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죠. 근데 이상하게 그 화를 내든 아니면은 뭐를 하든 간에 그 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극단적인 그 경계들이 화 이런 분노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감정이 강렬하지도 않아요. 진짜 화와 하나 뭐 우리는 화와 하나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 화를 내는 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화와 하나가 된다 하지만 근데 진정으로 화와 하나가 됐으면 화가 없어 거기에.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말에 맞게 내가 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런 심경을 표현한 것이구나 하는 그 방편의 말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부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거니까 이걸 따라야 돼 지켜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근원에 닿아서 일어나는 걸 잘 보다 보면 내가 부처님 말을 하고 있다. 부처님 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부처님 말을 막 공부해서 그 표변에 맞게 내가 껴맞춰서 살다 보면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죠.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의 법을 밝히다 보면 내가 부처가 돼 있는 거지. 부처의 행을 하게 되는 거지. 공부를 거꾸로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진짜 부처의 모사품은 될지언정 진짜 부처는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처라. 자기가 법이라. 그럼 자기를 잘 보고 자기한테 밝아야지 저 밖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말을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2쪽 4. 화엄을 방문함. 임재가 양주의 화엄을 방문하였는데 화엄은 주장자에 기대어 조는 척하고 있었다. 임재가 말했다. 노스님께서 졸고 계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엄이 말했다. 훌륭한 성객은 확실히 다르구나. 임재가 말했다. 시자야, 차를 끓여서 노스님께서 드시도록 하여라. 화엄이 이에 유나를 불러 말했다. 셋째 자리를 이 스님에게 내주어라. 이 화엄은 화엄 호북성 양양현에 있는데 이 화엄은 농문산의 화엄 원인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요 화엄 화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임재가 양주의 화엄 화상을 방문하였는데 화엄은 주장자에 기대어 조는 척하고 있었다. 조는 척하고 있었다. 주장자에 기대가지고 조는 척하고 있었다.
임재가 보고 노스님께서 졸고 계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잠과 깸의 비유를 하죠. 우리 공부를. 그러니까 뭐냐면 조는 척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스님 지금 망상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스님이 망상에 떨어져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여기에 그 방장 스님이고 조실 스님이 항상 깨어 계셔야지 어찌 이렇게 졸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도발을 한 거죠. 문답을. 조는 척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엄이 훌륭한 성격은 확실히 다르구나 좀 띄워졌어요. 이제 문답에 이제 일종의 함정이죠. 참 너는 참 똑똑하구나. 응? 공부가 깊구나. 그러니까 또 이제 안 걸려드는 거예요. 이 칭찬에 안 매여가지고 시자야 차를 끓여서 노스님께 드시도록 하여라. 이렇게 딱 말에 안 걸려들고 딱 넘어가니까 이제 스님께서 유나를 불러가지고 유나는 이제 그 절에 규율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불러서 셋째 자리를 이 스님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는데 셋째 자리는 뭐 수자 자리가 뭐 첫째 자리 제1자, 2자, 3자 하는데 셋째 자리에 앉게 하라. 이 말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좀 이 사람의 학인의 공부를 긍정하는 그런 그 멘트거든요. 보통 그 노스님들이 그 유나 이게 직접적으로 네가 좀 공부 좀 쓸만하구나 이런 표현을 유나를 불러 아니면 시자를 부르거나 뭐 일자에 앉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보통 첫째 자리, 셋째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나름대로 이제 스님의 안목을 인정하는 건데 좀 쓸만하구나 이런 표시인데 이게 선문답이죠. 선문답.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는 거 여기서 공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망상에 빠져 있거나 망상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거의 집착하는 게 잠들어 있는 상태. 근데 어떤 망상을 쓰고 느끼고 하지만 그 망상이 아님을 이렇게 밝게 보는 것이 그게 바로 깨어 있는 상태. 근데 우리는 망상이 없는 것이 깨어 있는 상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상에서 깨어 있는 것이지 망상이 없는 것이 그건 무기죠, 무기. 공부도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 내가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안 돼 하는 거는 무기에 떨어지려는 거와 같아요. 그런 감정적인 현상이나 경계가 일어나면 안 돼라는 건 이원성에 떨어지는 거, 이분법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식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이 이름을 밝게 보고 진심으로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놀다 가게 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이름을 보는 거와 머리로 보는 거는 다른 겁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진심으로 그 모든 그 고뇌가 이것임을 보면요. 진심으로 본 사람은 그거를 없애려고 안 합니다. 어찌 이게 법인데 법을 어떻게 없앱니까? 이거를 떠나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고 달리 진실이 따로 없는데 어디 가서 피해 앉아 있겠습니까? 그럼 비가 오는 게 법이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게 법이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게 법이지. 꼭 햇빛이 쨍쨍 날 때만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가 온다고 어디 비 안 오는 데 가겠어요? 다 비 안 오는 데가 없는데? 눈이 온다고 눈 피해 다니겠습니까? 햇빛이 비친다고 햇빛이 비친다고 햇볕 있는 데만 있겠습니까? 햇볕은 또 생겨났다 사라졌다 밝다가 어둡다 맑다가 흐리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충분히 평등성이 받아들여지고 깊이 천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차별죄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확보가 안 됐는데 뭐 불이법이니 차별죄니 뭐 이런 거는 아직 그게 공부를 제대로 이게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한번 딱
이 본성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부 아닌 공부, 따로 있지 않은 공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게 실질적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물론 그게 완전히 숙성이 돼서 장애가 사라지면 돈수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돈도 없어.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어. 그때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걸 알고 그 모든 말이 분별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공부가 그리 되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그 과정 중에 뭐 임재도 이렇게 여기저기 행각도 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장애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뭐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돌아보는 어떤 시간을 가진 거죠. 공부가 되면요 안 돌아다니게 돼요.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지 않고 이 사람의 안목이 어떠한가 궁금하지가 않은데 공부가 안 되면 궁금해요. 과연 이 내 안목이 바깥에서도 이게 통할 수 있는가도 궁금하고 저 사람의 공부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탁마의 과정을 겪는데 진짜 자기가 확실하고 그러면 이제 평생을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선사들 보면은 오히려 가르침을 베풀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 법석을 열기 이전에 행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84쪽 비구니 일할. 임재가 어떤 비구니에게 물었다.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비구니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임재가 방망이를 들고 말했다. 다시 말해봐라. 다시 말해봐. 비구니가 다시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임재가 곧바로 때렸다. 똑같이 악했는데 왜 때렸을까요? 임재가 어떤 비구니에게 물었다. 잘 왔느냐 잘못 왔느냐. 이건 좀 문답이 쉽죠.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분법을 탁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구니가 탁 쳐버리는 거, 악 하면서 망상하지 마라 이거지. 꾸짖듯이 하니까 임재가 이제 방망이를 들고 이제 때릴 준비를 하는가 봐요. 들고 말했다. 다시 말해봐라,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다시 또 악 했어.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봐라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거지. 뭐 다른 차나 한잔 하십시오라든가 뭐 차나 한잔 하십시오라는 말도 사실 상투적인 거지만 다시 말해보라 하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야. 흉내 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많이 이런 흉내를 내니까 이제 딱 때릴 준비를 했나 봐요. 또 흉내 내고 있구나. 선사들 흉내 제발 좀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를 오히려 이 공부는 더 오픈하고 열어야 되고 진솔함이 드러나는 건데 그거는 흉내 내는 거는 그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건 그렇지 않나요? 자기도 모르고 착각해서 이게 공부라고 알고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엄만큼 공부를 하면은 이제 진솔해져야 돼요. 아니 누구 흉내 낸다고 해서 그 흉내 내는 것이 내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자기 어떤 장애를 보고 남한테 이거 과시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법에 밝아지려고 하는데 흉내 낸다는 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자기를 돌아보고 하기도 바쁜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막 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막 무슨 이런 식으로 선사들 흉내 내는데 그거는 좀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로 이런 문화 속에서 공부를 하면 그런 식의 어떤 반응 패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워낙에 그 공부 문화가 그런 식으로 선문답 하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게 요즘은 이런 선문답이 너무 특별한 것 같지만 그때는 일상적인 거였어요. 그 사회 풍조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진짜 당나라 시대의 그것이 요즘 현실에서 공부랍시고 탁 하는 거는 그건 100% 흉내라, 흉내. 흉내지, 그건. 그 자기 진솔함이 탁 드러나는 게 공부인데. 그리고 진짜 다 벗겨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없으면은 일상어가 나와요, 그냥. 이게 마지못한 표현이지만 사실 차나 한잔 하라는 것도 물든 말이라 사실은. 그쵸? 그냥 지금 좀 추운데요? 배가 고픈데요?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이따가 뭐 먹으러 갈까요? 우리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요즘 차나 한잔 하라는 말도 참 이상한 말이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물든 그런 대화지. 그러니까 뭐 우리 아메리카노 마시러 갈까요? 하여튼간에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재스님한테 얻어맞은 것이고 공부를 진솔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믿고 요즘 사람들은 진짜 솔직해요.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가식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표현도 참 창의적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세계를 이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각자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런 표현도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틀에 박힌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살림살이가 드러나야 된다. 누구를 흉내내거나 배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살림살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를 이제 임재 스님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공부 모임 하다 보면 좀 언어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저희 스승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 참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담아둔 건 뭐냐면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야 된다. 그게 표현도 마찬가지고. 그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선생님이고 가르쳐 주신 분일지라도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에 겪었던 장애가 다르고 공부 과정 중에 장애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 공부 경험이 묻어난 얘기를 하면은 표현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저는 또 이제 또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겪었던 장애,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그 여자의 어떤 그 우리는 남녀의 성을 얘기하는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2의 성이라는 책 있죠. 시몬느 보바르. 근데 제2의 성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의미가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1의 성은 남성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성이라고 여성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등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여성의 어떤 삶이 그것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고 이 사회가 그 사람이 보기에 남성 중심 사회, 남성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 있는 그 하위의 성으로서 여성의 구조로 이제 여성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해주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느끼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가부장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번뇌의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힘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셨더라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관심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요 오히려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야 돼.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야 돼.
그렇죠? 저는 그 창의성이 발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요체는 명확해야 됩니다. 요체는. 이 법안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언어로서 표현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바, 담고 있는 그 알맹이는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은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그 창조성의 알맹이는 본질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이고 하나인 것이고 거기에는 명확하게 밝아야 된다는 거. 자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공감은 가는데 표현이 잘 안 돼. 표현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기 싫었는데 이거는 되는데 표현이 그 표현은 저절로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머리를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라는 어떤 삶이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피커도 이렇게 똑같지가 않잖아요. 음색이. 근데 한 사람이 음색이 이렇게 쓰면 이런 음색이 나오고 저런 음색이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마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연은 마치 스피커와 같은 건데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인연은 법이 분명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색깔로 표현이 된다. 이거 공부가 분명하면 누구 흉내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그림이나 이런 거에 조예가 깊으면 그림을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자연스럽게 자기가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음악이면은 자기가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나오겠죠. 그렇죠? 마치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 인연이 발현이 될 때 공부가 분명하면 남이 흉내를 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런 창조성이 저절로 구현이 된다. 그걸 해야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면 그 창조성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창조성이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표현 도구에 사로 매몰되거나 어두워지면 그건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 말에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공부가 부족한 거죠.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